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10번 미수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틀린 거를 고르랍니다. 이 문제는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어려운 문제 같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미수 문제를 풀기 전에 미수에 대한 얘기 몇 가지 좀 해보고 미수에 대한 지식을 조금 쌓은 다음에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죠. 자, 일단 우리가 형법에서 미수와 관련돼 갖고 공부해야 될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시험에서 나온다고 한다면은 미수론이 시험에 나올 때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은 자 여기 적어 볼게요. 가장 많이 출제가 되는 건 뭐냐면은 뭐니 하더라도 바로 중지미수하고 그 다음에 장애미수, 자 그 다음에 불능범, 그 다음에 불능미수. 자, 이거를 꼭 물어보게 돼 있어요. 미수가 시험에 나오면은.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은 실행의 착수. 실행의 착수가 어디부터 언제부턴가 그런 판례 있죠, 그죠? 그래서 가장 많은 출제의 비중을 보여주는 것은 뭐니 하더라도 지금 여기 적어드린 것처럼 중지미수, 장애미수 관련돼서 나오고요, 불능범, 불능미수 관련돼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실행의 착수가 언제부터인가 해갖고 각 범죄마다 실행의 착수 시기 있죠? 머릿속에 싹 암기해 놔야 되겠죠? 그죠? 만약에 강도 같은 경우에는 실행의 착수가 언제야? 강도짓을 하기 위해서 폭행 협박을 가할 때부터죠? 실행의 착수죠? 절도할 때는 뭐예요? 절도죄는 자, 훔칠 물건은 물색시죠? 그죠? 뭐 훔칠까 하고 가까이 가갖고 물색할 때 실행의 착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렸지만은 실행의 착수가 언제부터인가 각 판례 그거 많이 물어봤고, 그 다음에 중지미수, 장애미수, 자 요거 그 다음에 불능미수, 불능범 요거 가려내는 거 있죠, 그죠? 요것도 잘 나왔어요. 그리고 이왕 말이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좀 더 드려보겠습니다. 중지미수, 장애미수가 잠깐만요. 중지미수, 장애미수,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했었어요? 불능미수, 그 다음에 불능범. 자, 여러분 요거 깔르는데 기준점 다 알고 있죠? 중지미수하고 장애미수의 깔르는 기준점이 뭐야? 자의성이죠? 자기 스스로 했느냐, 주변에 방해를 받았느냐, 그래서 범행이 중단이 됐느냐, 그거 물어본다 그랬었죠? 그래서 여기 자의성이라고 하나 두시고, 불능범과 불능미수는 뭐예요? 위험성의 여부에 따라서 불능범이 되느냐, 불능미수가 되느냐 구분하는 거죠. 요 정도는 기본이겠죠, 여러분. 머릿속에 알고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그런 지식을 가지고 좀 문제를 한번 접근해 봅시다.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먼저 이 내용을 읽어볼게요. 지금 요 무언 틀린 거 고르는 거죠? 그죠? 옳지 않은 거, 틀린 거 고르라 그랬습니다. 자, 볼게요. 갑은 을과 함께 역 부근의 사무실에 금품을 절취하기로 공모한 후, 자, 여기까지 끊자고, 공모했다는 거는 뭐예요? 공동정범이죠? 그죠? 공동정범의 요건이 뭐죠? 의사의 공동 행위의 분담, 일부 실행 전부 책임이죠? 그죠? 자, 그래서 공모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자, 기능적 행위 분담을 했다는 얘기겠죠? 그죠? 어떤 범죄를 완성할 때, 그죠? 기능적 행위 분담. 기능적 행위 분담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나는 이거 할 테니 너는 저거 해라. 그래서 우리 어떤 범행을 완성하자. 이걸 갖다가 공모 또는 가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갑은 부근의 포장마차에 있었대요. 소주 한잔하고 있었겠죠. 자, 을은 사무실 출입문을 통해서 들어가서 물건을 물색하는 동안 그랬어요. 자,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는 뭐 하는 거죠? 물색시죠? 물색했다고 하니까 뭐예요? 이미 실행의 착수는 들어갔어. 그죠? 자, 공동정범, 절도의 공동정범에 있어서, 그죠? 일부 실행 전부 책임이죠? 그래서 지금 일부 을이라는 양반이 지금 어떻게 돼요? 물색을 했기 때문에 실행의 착수는 들어간 거야. 그래서 갑은 자신의 범행 전력을 생각해서 가책을 느끼고, 자, 중요한 거는 뭐예요? 갑은 스스로 결의해서 마음을 바꿔먹고, 자, 주인 A에게 가갖고 을의 침입 사실을 알리고 함께 가서 을을 체포했답니다. 그래서 전체 범행을 지금 뭐예요? 중단을 해서 결과 발생을 방지했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뜻하지 않게 착한 놈이 된 건 누구야? 갑이죠.
갑에게는 그래서 뭐예요? 중지미수가 인정되는 겁니다. 형법상 가장 관대한 처벌인 중지미수를 인정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되는 거는 뭐냐면은 이 을이라는 양반은 갑이라는 새끼 때문에 지금 절도 범행을 갖다가 완성을 못했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된 거야? 바로 얘도 중지미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을이라는 양반은 갑이라는 양반 때문에 지금 범행을 완성 못했으니까 장애미수가 되는 거야. 그래서 먼저 설레발이를 친 갑만 뭐예요? 중지미수 혜택을 받습니다. 되셨나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범행을 공모했다 그랬잖아요. 공동정범인 경우에는 중지미수 혜택을 갖다가 보려고 한다면은 이제 갑이 중지미수 혜택을 받죠. 중지미수 혜택을 보는데 결정타를 날리는 거는 뭐냐면은 물론 뭐 여기 스스로 결의해갖고 범행을 중단시킨 것도 있지만은 어쨌든 전체 범행을 지금 결과 발생을 방지했다는데 가장 초점을 두는 겁니다. 그래서 저 혜택을 보려면은 어쨌든 중지미수 혜택을 보려면은 전체 범행, 특히 공무원 범죄에 있어서는 전체 범행을 중단을 시켜야지 돼요. 만약에 이런 경우에는 중지미수 혜택이 안 돼. 제가 어떤 경우가 안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지금 갑과 을이 지금 함께 절도 범행을 공모했죠. 그런데 공모했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 예를 들어 이런 경우에요. 을 같은 경우 을은 지금 훔친 물건을 물색을 했단 말이야. 실행의 착수는 들어갔어. 그런데 갑이라는 양반이 범행에 자신이 없고 또 좀 미안한 감에 죄스러운 마음에 스스로 범행을 저지르지 않고 그냥 집에 가버렸어. 그리고 을이라는 양반은 계속해서 어떻게 돼요? 범행을 저질러서 절도를 했단 말이야. 이 경우에는 전체 범행을 중단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죠? 갑이라는 양반 비록 도중하차해서 집에 가버린 갑이 중지미수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중지미수 혜택을 받으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전체 범행의 결과 발생을 방지해야지 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되셨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은 맞는 얘기다. 동그라미 2번 얘기를 좀 해보자고 이제. 자, 동그라미 2번. 갑은 중위, 그러니까 군인인가봐요. 중위 을과 군용물 횡령 범행을 공모하면서, 자, 공모했대요. 공동정범입니다. 그래서 을은 엔진 오일을 매각 처분하고 갑은 송증 정리를 하기로 한 경우, 여기까지 끊읍시다. 어떤 분이 와서 그래요. 선생님, 송증 정리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송증정리라는 거는 뭐냐면요, 군대 용어인데 군대에서 물건 보낼 때 수량과 서류상에 일치하게 개수를 갖다 맞추는 거거든요. 그죠? 예를 들어서 탄약 500발이다. 그러면은 서류에도 500발이 적혀 있어야지 되고 실제 개수도 탄약이 500발이 있어야지 됩니다. K2 소총 열정 이랬는데 서류 장부에도 열정이 그대로 적혀 있어야지 돼요. 그것처럼 서류와 서류하고 실제 물건의 개수 같은 걸 갖다가 정리해 놓은 걸 갖다가 송증 정리라 그럽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갑은 후에 범행을 철회하고 송증 정리를 거절했으나 공범자인 을이 범죄 실행을 중지케 하지 못하였다면은 갑에게 중지미수를 인정할 수 없다. 그쵸?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전체 범행을 중단을 해야지 중지미수 혜택을 볼 수 있다고 했잖아. 그죠? 그래서 비록 갑이라는 양반이 도중에 범행을 중단한다고 하더라도 갑에게는 중지미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되셨나요? 네. 그래서 꼭 좀 알아두실 것은 전체 범행을 중단을 시켜야지 중지미수가 돼요. 도중에 그냥 스스로 죄책감에 그냥 난 그냥 집에 갈래 하고 집에 가버리면 안 돼. 전체 범행을 중단해야지 중지미수 혜택을 받아서 그죠? 예, 처벌을 받지 않겠죠. 자, 그 다음에 3번에 보겠습니다. 자, 3번에 보시면은 임대인과 임차인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갑이 임차 건물에 거주하기는 하였으나 그의 처 명의로 변경해서 경매법원에 배당 요구한 경우잖아요. 그죠? 요거 대표적인 뭐예요? 이거 대표적인 불능범 사례죠. 그죠? 불능범 3개 제가 얘기했었잖아요. 시험장 갔는데
불능미수인지 불능범인지 헷갈린다. 자, 헷갈릴 일이 없습니다. 소송 관련돼 갖고는 딱 3개밖에 없어.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불능범 3개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적어볼게요. 불능범. 자, 딱 몇 개야? 딱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건 3개야. 저 어떻게 암기했냐면은 소송비용, 그 다음에 처명의, 지금 이번에 나온 거 방금 전에 문제 푼 거, 소송비용, 처명의, 또 뭐예요? 전원사망. 여러분, 자, 어쨌든 소송 관련돼 갖고, 자, 불능범 3개, 딱 3개밖에 없거든요. 시험에 나오는 거. 그래서 지난 시험에서는, 자, 소송비용 사기 사건, 여기다 사기란 말을 좀 넣어보는 게 좋겠다. 그죠? 조금만 계셔봐. 소송비용 사기, 편취라고 해놓을게요. 여기다가 소송비용 편취, 뭐 이렇게 해놓을게요. 자, 불능범 3개가 시험에 잘 나오는데 딱 3개예요. 소송비용 편취 단어를 발견하면은 불능범으로 가시고, 처명의로 변경했다, 불능범으로 가시고요. 전원 사망했다 얘기 나오면 불능범으로 가세요. 자, 어쨌든 시험장에서 지문을 봤는데 이 3개의 단어가 등장하면은 불능범으로 가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자, 그래서 여기 아까 문제 한번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보자고. 지금 그래서 여기 뭐예요? 지금 처 얘기 나왔죠? 그죠? 그의 처명의로, 처을 명의로 변경했다 했었죠? 처명의 사건 아니야. 처명의 사건은 뭐야? 재물의 편취라는 결과 발생은 가능하다 할 것이다가 아니라 불가한 거죠? 그죠? 편취가 불가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동그라미 3번이 답이고요. 자, 이거 뭐라고? 거기다 적어보셔. 여기다가 불능범 이렇게 적어보세요. 되셨나?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해볼게요. 자, 4번에 읽어보겠습니다. 4번. 자, 갑이 A에게 위조한 예금통장 사본을 보여주면서 외국 회사에서 50억 원의 투자 금액을 받았다고 거짓말하여 자금 대여를 요청하였으나 A와 함께 50억 원의 입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은행에 가던 중 갑은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은행 입구에서 차용을 포기하고 돌아갔답니다. 자, 이 경우에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로 볼 수 없다 그래서 볼 수 없다 이렇게 했는데 맞는 얘기죠. 그죠? 자, 중요한 거는 어떤 단어가 등장했기 때문에 중지미수가 안 되는 거냐? 두려워라는 거, 발각될까봐 두려워는 바로 중지미수가 되지 않습니다. 되셨나요? 자,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발각될 거에 두려워서, 자, 어떻게 돼요? 범행을 그만두게 되면은 중지미수가 아니라, 그죠?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아니면은 불쌍해서, 이런 경우만, 요 경우가 중지미수가 되는 거고, 발각될 게 두려워서, 이 말이 들어가면은 중지미수가 되지 않습니다. 예. 이걸 장애 요소로 본단 말이야. 발각될 것이 두렵다, 이것은. 그래서 중지미수가 아니라 장애미수가 되겠죠. 자, 어쨌든, 뭐,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4번은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틀린 거는 뭐예요? 지금, 동그라미 3번이야. 그죠? 동그라미 3번에, 방금 말씀드렸지만은, 뭐예요? 요거, 처명의 변경 사건. 그죠? 처명의로 변경한 사건은 뭐예요? 불능범이라 그랬었죠? 불능범은 결과 발생이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하지 않죠? 그래서 여기 결과 발생은 가능하다 할 것이다. 땡! 틀렸어. 요 말 들어가 틀린 거야. 정답 몇 번? 3번 하시면 되겠죠. 어려운 거 없어. 이거 개똥이야, 이거 진짜 이런 거는. 주름 문제야. 그 개껌 같은 문제야. 내가 왕년에 현역 시절에, 선수 시절에는 이런 거는 나오면 그냥 땡큐 아리가또 했어, 나는 옛날에. 그리고 그 뭐 가끔 가다가 보면은 내가 말하다가 말실수해서 뭐 이렇게 조금 좀 틀린 경우가 설명하다 보면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나도 알고 있어. 근데 이게 한번 업로드가 되면은 또 편집을 한다든지 그걸 조정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그냥 아쉬운 대로 내비두는데, 어떤 친구는 내가 막 그렇게 올려놓으면 그거 딱 꼬집어 갖고 선생님 뭐가 틀렸는데요? 하고 뭐 댓글에다가 막 기분 나쁘게 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무슨 뭐 막 판례 번호도 적어놓고 막 이렇게 됐는데, 그럴 필요 없어. 니보다 더 많이 알고 있으니까 괜히 그런 걱정하지 마. 거기다 무슨 나 훈계하듯이 거기다 막 무슨 막 쫙 장황하게 적는데 그렇게 하지 마. 그 뭐 녹음해놓고 나서 다시 녹음하기가 힘들단 말이야. 내가 내 직업이 강사가 아니죠, 그죠?
그냥 뭐 시간 날 때 녹음하는 건데 어떻게 하다가 녹음 잘못돼 갖고 그런 경우 있어. 그냥 뭐 말실수하거나 아니면 내가 잘못 이해해 갖고 잘못될 수도 있는 건데 막 거기다가 막 그렇게 적어놓고 뭐 마치 되게 뭐 큰 잘못이나 저지른 거 있냐 거기다가 막 뭐야 10줄 20줄씩 막 적어놓고 막 그런 친구 있더라고. 하지마. 그 뭐 당신마다 못해갖고 뭐 이렇게 하겠어? 뭐 기분 나쁘고 하면은 여기서 내 영상 보지 말고 딴 거 가서 봐. 그런 건 훈계 안 받아도 돼. 내가 지금 나이가 60인데 무슨 놈은 뭐 누구한테 훈계 받고 인생 살겠어? 자, 어쨌든 그렇게 하시고 오늘 수업을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